공수처를 둘러싼 사찰 논란이 대선 전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공수처가 TV조선 기자와 주변인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건 적어도 69건입니다. 이성윤 에스코트 소환조사 CCTV 영상을 가져온 기자에 대한 통신 조회가 이뤄진 뒤 2주 만에 해당 기자의 어머니를 통신 조회했습니다. 당시 보도에 참여했던 다른 기자도 7월 공수처 통신 조회 대상에 오른 뒤 한 달 새 배우자와 어머니, 친구까지 통신 조회를 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신조회 내역서입니다. 공수처 3차례, 중앙지검 4차례 등 모두 5개 수사기관에서 10차례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윤 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도 공수처 등이 모두 7차례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한 검사장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미성년자네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소속 검사 전체 회의를 열고 통신조회 통제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는데 김진우 공수처장은 적법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예고된 게 터진 거다. 터질 게 터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공수처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저는 줄기차게 반대를 했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게 권한이 남용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에서 기자라든가 심지어는 가정주부까지도 통신자료를 조회를 했거든요. 공수처법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은 고위공직자하고 배우자 직계 좀비소까지 조사를 할 수 있다 했지만 플러스 뭐냐? 관련 사건이라고 해서 공범 조사가 가요. 그 공범이라는 거는 고위공직자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일반인도 포함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공수처 하면은 고위공직자만 해당이 그렇죠. 돼서 일반 국민들은 별로 해당 사안이 없다고 생각하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트릭이에요. 공수처법에 그게 이제 법의 흠결이 뭐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고위공직자만 조사한다고 해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공범 이론을 적용해갖고 무차별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왜냐? 고위공직자하고 통화 한 번 했어도 공범일 수 있지 않냐? 전화 한 번 했으니까. 이런 식의 논리로 그 사람들이 어떤 통신 자료를 그냥 그 통신사를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받아내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아무런 지금 제재가 없어요, 법적으로. 근데 사실은 통화 한 번 했다고 해서 공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떠한 억지 논리죠. 거기서 말하는 공범이라는 거는 뭔가 정말 범죄를 같이 공모를 했을 만한 어떤 정황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냥 전화 통화하면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이번 사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사실 고위공직자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이 뇌물을 준다든지 그것은 같이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통화를 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한동훈 검사장 그 카페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도 전화번호를 다 수색을 해봤다라고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 지지자 모임 SNS에 올라온 글입니다. 회원인 한 50대 주부는 공수처 수사산부가 지난해 10월 5일 자신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번호는 수사산부 366. 공수처는 이날 같은 공문으로 윤석열 지지 모임 회원 2명의 통신자료도 들여다봤습니다. 이들도 50대와 60대 주부였습니다. 손발이 떨려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가지고 아니 근데 도대체 제 거를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어요. 통신 기록만이에요? 누구랑 통화했다 그 번호만 어떤 걸 사찰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통신 자료를 조회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은 수사기관이 수사상 목적으로 충분히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그 사람의 인적사항만 이제 조회를 하는 거예요.
예컨대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리고 이제 아이디, 가입 연월일, 뭐 해지 연월일, 요 정도만 조회할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공수처가 이 사람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수사상 필요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적어도 피의자까지는 안 되더라도 피내사자 정도의 신분이 돼야지만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권한이 공수처한테 주어지는 건데, 고위공직자하고 통화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을 과연 피의자나 피내사자로 생각하고 통신사에다가 요청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 않나. 공수처가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공수처에서는 검찰에서도 이런 식으로 통신자료 조회를 한다.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검사가 1년 정도 근무하거든요. 길게 해야 한 2년 정도 합니다. 근데 공수처는 굉장히 오래, 한 1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공수처는 수사 대상이 한정돼 있어요. 판사, 검사, 고위공직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신자료 조회하고 한 것이 그냥 인적사항만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누구와 가깝고 누가 누구와 전화를 많이 하는지 이런 게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 안기부에서 조사하는 거나 이런 것과 다르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수처를 민주당에 있으면서 반대할 때 이 사람들이 맨날 그 서초동 판검사, 또 여의도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뒷조사하고 다니고,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안 좋은 정부가 들었으면 이걸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인 뭘 하거나 음모를 만들거나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반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그것이 터져 나온 것으로 봐야죠. 우선 이제 이거를 이제 일부 야당에서는 사찰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는데, 사찰하려면 이제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 드러난 거는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사찰이다, 또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게 이제 범위가 너무 망라하고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오랫동안 수사관행으로 굳어져 있고, 이걸 국회에서도 계속 개선하려고 하는 입법적 조치를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여야만 바뀌었지 매번 여당되는 쪽은 꼭 수사의 필요 때문에 이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입법을 저지를 시켰죠. 그래서 지금까지 입법이 안 됐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수사의 필요 때문에 이런 것들이 침해되고 무차별하게 조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시각에서 저는 영장주의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 사례로 얘기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뇌물 받았다는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받는다고 할 때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서 제가 통화한 내역을 쭉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달에 제가 통화한 게 뭐 수백 통, 한 1년을 따지면 뭐 몇백 통, 몇천 통이 될 텐데 거기에 전화번호만 나와요. 그러니까 나랑 전화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몇백 명, 몇천 명한테 일일이 다 영장을 받으면 수사를 못 합니다. 그건 개인정보 위의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통화한 사람이 누군가, 그거는 공문에 의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일일이 한 건에 말을 넣어서 수천 건의 전화통화가 있다, 번호가 있다. 그거를 일일이 한 건씩 한 건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좌 추적할 때 일정 기간 정해서 영장 받아가지고 조회하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하면 됩니다.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시간을 정해서 그때까지 통화한 부분에 대한 조회를 하겠소라고 해서 일정 기간을 범위를 정해서 하면 계좌를 조회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은 어쨌거나 검찰, 경찰도 다 한다. 왜 공수처만 갖고 그러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과기정통부에서 발표된 통계를 봤는데요. 검찰에서 통신 자료 조회한 게 59만 7천 건, 그다음에 경찰에서 한 게 187만 7천 건이고, 저희가
135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보고 통신 사찰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과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법조인으로서 26년인데요. 이렇게 수사기관이 어떤 수사하는 도중에 수사 방식으로 통신 자료 조회한 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관장이 나와서 답변한 일은 전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검찰과 경찰이 해왔던 그동안의 통신 조회와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뭐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검찰, 경찰은 야당 의원 100명 중에 80명을 단기간에 조회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검찰, 경찰은 한 사건하고 얼마 있으면 그 자리를 떠요. 검사가 이제 서울에 있다가 부산 가고 합니다. 근데 공수처는 거기 10년 있고 수사 대상이 딱 8,000명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보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보기관, 첩보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블랙리스트가 그렇죠. 만들어진다.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 야당 의원 80명이 누구랑 통화했는지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캐비넷에 들어있는 거죠.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초기라서 이렇지 이게 점점점 정보가 쌓이고 고급 정보가 돼가면 금태섭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랑 만나고 이런 게 점점 나오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거죠. 네. 지금 이 통사를 통한 통신 자료 조회에는요, 그 사람 개인 것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하고 통화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걸 알려면은 통신 사실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영장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누구하고 통화했고 사용 빈도가 얼마나 되고 인터넷 로그 기록이 어떻게 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거 들어갈 때는 그때는 이제 통신영장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개인정보의 어떤 소중함은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걸 부인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외국의 수사기관도 통신 자료, 그러니까 어떤 전화번호가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겠다. 이거는 영장 받고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 중앙일보 편집국의 단톡방을 이번에 다 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앙일보에서 사설로 내놓기를 권위주의 정부 때도 이런 적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그 민주당에서 비난하는 그 권위주의 시절에도 신문사의 편집국의 단톡방을 이렇게 트는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의 실체가 얼마나 고약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권위주의 정권에는 근데 단톡방이 없던 시절 아니에요? 아니요, 왜 저기 그 권위주의라 그러니까 그렇지만 보수 정권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일은 없었던 거죠.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고약하게 느끼는 부분은 공수처가 상당히 뼈아플 수 있는 보도들을 한 언론기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승윤 그 중앙지검장이 조사를 받으러 올 때 황제 조사를 한 부분, 이런 것을 보도한 기자의 가족까지도 다 사찰을 했다. 이거 역시도 뭐 일종의 보도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더더욱이나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한 건수는 검찰이나 경찰에 비교하면 많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유상범 의원의 통계에 의하면 소위 윤석열 후보가 총장인 시절에도 200만 건 이상 했다라고는 하지만 사건 한 건당으로 보면 1.2회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사건 건수 자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권력 지도를 그릴 수 있을 만한 분들을 것을 거의 다 튼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정말 사죄되지 않은 권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왜 판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공수처를 두지 않고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딱 우리가 보는 것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 비리 판검사 처벌하는 건 맞는데 이런 권력기관이 생기게 되면은 항상 그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판검사에 영향을 끼치고 수사에 영향을 끼치고 나중에 마음에 안 드는 판결 내리는 사람 지금도 사실 정치권에서 위험할 정도로 판사 신상을 털지 않습니까? 그거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공수처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우리가 아는 어떤 나라도 공수처라는 기관을 두고 있지 않은데 지금은 전화번호 가입 같은 정보로 시작을 하지만 공수처가 이 정보기관, 어떤 사찰기관으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최초로 드러난 장면이 아닌가.